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6월로 가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중국 이슈, 그 중에서도 홍콩 이슈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오랫동안 시간을 녹일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지금 타임 레버리지 단톡방에 지금 한 7분 정도 들어와 주셔가지고 서로의 견해, 뭐 서로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라든지 본인의 목표 이런 부분 좀 공유해 주시면서 서로 자유롭게 조금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너무 소중한 그런 대화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조금 같이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문장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는 하기 싫으면서 부자는 되고 싶고 돈은 많이 가지고 싶다. 그건 아니지. 투자한 지 1년밖에 조금 안 됐는데 마이너스가 났다고 난리. 투자가 그리 쉬우면 부자가 넘쳐나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어려움과 기다림을 견딘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를 하라. 우리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글귀가 될 것 같아서 벨트로 때려주세요라는 어떤 이제 닉네임이죠.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하나 글을 좀 올려주셨어요. 허락을 구해서 이렇게 또 컨텐츠로 한번 조금 공유해 드리면서 짚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장세가 갑자기 저녁이 되면서 그쵸? 저희 투자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파란 장세가 업비트에 지금 쭉 떴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좀 좋진 않죠, 사실. 기분이 좋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놈의 미국의 디폴트가 뭐길래 도대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임에도 불구할 텐데, 디폴트가 뭐길래 이렇게 장세가 엎치락 뒤치락, 오를만 하면 다시 떨어지고, 내릴만 하면 또 살짝 오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장에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도 지금 비트코인을 원래는 목요일에만 매수를 10만원씩 하다가, 이번에 조금 좀 목돈이 생겨가지고 10만원, 오늘 날짜 5월 24일, 5월 24일이죠? 네. 조금 매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럴 때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동기부여 좀 드리고 싶어서 공유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 몇 가지 거래소라든지 그리고 시장 장세 그리고 뉴스 같은 거 짚어드리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도 잠깐 보고 가자면 86달러. 확실히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1%에서 1.5% 많게는 2% 이상 조금씩 다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0만 잔자 500만 시대에 중국 부자들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 하면서 나왔습니다. 중국 인구가 이제 거의 14억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지금은 물론 인도가 가장 인구수가 많지만 중국 또한 굉장히 큰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 제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연수를 좀 받았었는데 그때 중국인들이랑 같이 공부를 좀 했었어요. 중국인들이랑. 근데 그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중국 부자분들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오는데 그 친구들의 씀씀이가 정말 이 한국 부자랑은 급이 다르다는 걸 전 많이 느꼈거든요. 급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기사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부자 10% 안에 중국 인구가 1억 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인구수의 2배가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그만큼 중국의 인구수는 정말 많다. 그 중에서도 100만 장자는 500만 시대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사를 왜 주목해야 되냐? 6월에 중국 시장, 즉 홍콩 시장이 열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서두에 저 기사를 좀 가져와 봤고요. 자, OSL 거래소라는 거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OSL은 홍콩에 위치한 중앙 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뭐 업비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OSL의 트위터 잠깐 보고 가면 뭐 팔로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진 않아요. 15,000명 조금 안 되는데 한번 보면 홍콩 최초의 보험 및 SFC 라이센스를 통과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며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중개, 교환 및 보관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파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는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흐르는 코인 보이시죠? 제가 이 부분을 한 번에 와닿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실까요? 이 코인들 현재 지원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와서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그분들은 이 OSL 거래소에 와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 이런 암호 자산을 구매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눈에 잘 보입니다. 하나씩 좀 짚고 가기 전에 OSL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SFC라는 건 증권선물위원회입니다. 중국의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인데 이미 다 합의 라이선싱을 통과를 다 받았고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기관들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거래소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에이브 코인, 베이직 어텐션, BAT, 그 다음에 이거는 찾아보니까 BCAP라는 코인이더라고요. BCAP1이라는 코인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벤처 캐피탈 관련한 그런 코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주 보이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컴파운드, 엔진,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래프, 링크죠. 체인 링크, 라이트코인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스와 마지막 서클사의 USDC까지 총 이렇게 꽤 많은 자산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제도권 수용이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당연히 비트, 이더, 라이트, 링크, 뭐 유니스왑 뭐 이 정도 시가총액 20이 내에 있는 코인들, 뭐 BAT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레버리지 쓸 때 어느 정도 제도권 수용이 입증이 된 코인들을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좀 지나갈게요. 홍콩 OSL 거래소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말씀 더 올리자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피델리티가 투자를 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래소이죠. 자산 운용사이죠. 피델리티. 이따 또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일단 OSL은 아시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중개, 수탁 업무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 무슨 자금이 들어온다? 중국의 자금, 즉 홍콩의 자금. 일단 중국이 홍콩 시장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지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홍콩 시장의 자금이라고 해도 중국의 부자들은 다 이쪽으로 몰려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시장이 유입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피델리티에 대해서 잠깐 조금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세계 탑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쭉 보이는데 1위 블랙록 코인과 굉장히 깊숙이 관련이 있고요. 뱅가드 항상 말씀드린다. 블랙록과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까지 항상 1, 2, 3위로서 굉장히 코인 시장에 깊숙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고요. 지금 202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조금 변동이 있는데 지금은 스테이트 스트리가 제가 알기로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피델리티 보이시죠? 피델리티는 2022년도 기준 2022년 3월 말 기준에 피델리티 3위에 있는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다. 여기 보이시면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다 US 보이시죠? 뭐 가끔씩 뭐 이제 유럽권 국가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위스 보이는데 대부분 뭐다? 다 미국이 꽉 잡고 있다. 모건 스탠리 보이시죠? JP 모건 체이스 보이시죠? 제이미 다이먼이 이끄는 계속 내려가면 19위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 해서웨이가 굉장히 대주주로 있는 또 그런 회사들이 이미 미국이 다 꽉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달러의 패권 깨지면서 위기를 뭘로 바꾼다? 기회로 바꿀 것이다. 이제 곧 디지털 세상이 도래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짐작 그리고 예측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2019년에는 뭐 옛날까지도 아니죠. 4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시진핑 빔이라고 해가지고 시진핑이 뭐 암호화폐는 확실한 뭐 미래의 자산이다.
뭐 블록체인은 혁명이다 이런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굉장히 급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6월에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홍콩 시장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면 추후에 내년 내후년 2025년에는 무조건적으로 중국도 완전한 개방을 해서 이런 시진핑 빔이 또 오는 시기가 저는 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OSL도 봤으니까 EDXM도 하나 보고 갑시다. 팍소스, 찰스 수압 등 공동 설립 암호화폐 거래소 EDXM 커스터디 서비스. 원래 이게 올해 초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핫했었는데 지금 계속 밀리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출시가 안 됐습니다. 보면은 2022년도 기사에 내년 1월 출시, 올해 초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직은 출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비즈니스 와이어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팍소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덱스마켓, EDX마켓 잘못 읽었네요. EDX마켓 이거를 우리가 EDXM이라고 하죠.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자, EDXM은 찰스 수압, 시타델 여기도 나옵니다. 피델리티가 굉장히 등등 여러 가지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 EDXM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거래 지원되는 코인들 딱 4가지만 일단 됩니다. 우리 자주 보이는 코인들 딱딱 보이시죠? 뭐 비트, 이더 무조건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거고 라이트 코인은 디지털 은이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나온 코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라이트 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이미 제도권 수용이 어느 정도 된 근본 코인이다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지금 OSL 거래소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보이시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무조건적으로 수량에 집중해서 가격보다는 수량에 집중을 하시면서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조금 지조 있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6월달을 보면서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 굉장히 힘든 장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기죽지 마시고 항상 성투하는 그런 구독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